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와 오리곤주 포틀랜드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ICE 요원들과 시민들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총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37세 여성 르네굿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고 포틀랜드에서는 국경순찰대 요원이 2명에게 총격을 가해 2사람 모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두 도시 모두 밤새 항의 시위가 이어졌고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현장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이민자 여러분, 그리고 비자를 준비 중이거나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 중인 모든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력 충돌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이 자리 잡고 있으며 2026 회계연도부터는 이민 수수료 대폭 인상과 심사 기준 강화라는 서류의 장벽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미네소타와 포틀랜드에서 발생한 ICE 충돌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2026년부터 한인 이민자들이 직면하게 될 정책 변화를 낱낱이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랑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한인 사회의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미니애폴리스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월 8일 수요일 ICE 요원들은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진행하던 중 포틀랜드 애비뉴에서 한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과 마주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여성이 차량으로 요원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발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니애폴리스 시장 제이코프 웨이는 이를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현장 목격자 증언과 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량 앞쪽에 요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망한 르네굿은 미국 시민권자였고 단지 ICE 요원들을 피해 도주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날 포틀랜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표적 차량 정지 작전 중 2명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2사람 모두 병원에 입원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오리곤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는 즉각 공식 조사에 착수했고 연방 요원들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포틀랜드 시장 키스리스는 ICE의 모든 작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도시에서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연방청사 앞에 모였고 경찰은 최루가스와 성광탄을 사용했습니다. 포틀랜드에서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고 6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트는 다음 날인 1월 9일을 통합의 날로 선포하며 오전 10시 묵념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 중 발생한 우발적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ICE와 국경순찰대의 단속 작전을 대폭 강화했고 이 과정에서 2025년 초부터 지금까지 최소 7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무력 사용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정치권의 입장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 많은 미국인들이 ICE 자체보다 반 ICE 시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일반 대중은 이민에 대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법과 질서를 내세우며 강경 단속을 옹호하고 민주당은 인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가 거리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전환해서 서류와 숫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이민정책 변화는 한인 이민자들의 지갑과 일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먼저 이민 수수료 인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이 대폭 인상됩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이란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신속 처리 서비스입니다. 많은 한인 유학생과 직장인들이 H-1B 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이 서비스를 이용해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시죠. 폼 I-129의 경우 H-2B나 R1 비자는 1,685달러에서 1,780달러로 그 외 모든 비자 카테고리는 2,805달러에서 2,965달러로 인상됩니다. 폼 IF-40 고용기반 영주권 신청은 동일하게 2,965달러로 올랐습니다. 폼 I-539 학생 비자 연장은 1,965달러에서 2,075달러로, 폼 I-765 취업 허가증은 1,685달러에서 1,780달러로 각각 오릅니다. 이는 지난 2년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5.72%를 반영한 것입니다. 추가로
2026년 1월 1일부터는 HR1 법안에 따른 일반 이민 수수료도 인상되었습니다. 낭맨 신청 수수료 100달러, 취업 허가 신청료, 여행 서류 신청료 등이 모두 2.7%가량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심사 기준 자체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첫째, 시민권 시험이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폼 N400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지원자는 새로운 128문항 시민권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전에는 100문항 중 10개를 질문받고 6개만 맞으면 됐지만 이제는 128문항 중 20개를 질문받고 12개를 맞춰야 합니다. 합격 기준이 60%에서 60%로 동일하지만 문항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난이도가 상승한 것입니다. 둘째, 좋은 도덕적 품성 심사가 엄격해졌습니다. USCIS는 이제 단순히 나쁜 행동이 없었는가를 보는 것이 넘어 미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는가를 적극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이웃조사까지 재개되었습니다. 불법 투표, 불법 유권자 등록, 미국 시민권 허위 주장 등은 자동으로 좋은 도덕적 품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 의무화입니다. 2026년부터 국토안보부는 거의 모든 이민 신청자들로부터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수집합니다. H1B 취업 비자와 H4 동반 비자, FMJ 학생 및 교환 비자 신청자들은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하고 프로필을 공개 상태로 설정해야 합니다. USCIS는 12월 애틀란타에 새로운 심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센터는 기밀 및 비기밀 데이터베이스, 소셜미디어, 기관 간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국가안보 위협, 사기, 반미활동 징후를 찾아냅니다. 8일 USCIS 대변인은 반미적이거나 테러 조직과 연관되거나 반유대주의 활동에 참여한 증거는 재량심사에서 압도적으로 부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넷째, 배경조사가 확대되었습니다. 국경검문소에서는 모든 비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안면인식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명주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EST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앞으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이력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취업 허가증 유효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특정 카테고리의 EAD는 최대 유효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갱신 주기가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갱신이 지연되면 일할 수 없는 공백기가 생길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미니애폴리스와 포틀랜드의 무력 충돌, 그리고 2026년 이민정책 강화. 이 두 가지 현상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가지입니다. 거리의 충돌과 서류의 장벽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서의 표현입니다. 거리에서는 ICE 요원들이 물리적으로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사무실에서는 USCIS 직원들이 행정적으로 이민의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줄이고 이미 들어온 사람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첫째, 이민 수속이 지연됩니다. 강화된 심사와 소셜미디어 검토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을 지불해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이 증가합니다. 수수료 인상으로 가족 단위 이민의 경우 수천 달러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거부율이 높아집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사소한 부적절한 발언도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째, 미국 이민의 문턱 자체가 높아집니다. 비용과 시간 그리고 심리적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을 이민 목적지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이민자 커뮤니티 내부에 불안과 공포가 확산됩니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조차 ICU와의 우연한 마주침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셋째,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손상됩니다. 기회의 땅이라는 이미지 대신 배타적인 요새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 대중의 여론은 이민에 대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와 포틀랜드에서 수천 명이 거리로 나온 것은 이민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증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ICE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는 정부 셧다운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 미국 사회는 이민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줄다리기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부는 강경책을 밀어붙이지만 의회와 법원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 이민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한인 이민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뉴욕에서 30년간 이민법을 전문으로 다뤄온 한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불안한 시기일수록 소문과 과장된 정보가 난무합니다. 반드시 공식 채널과 전문가를 통해 검증된 정보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2026년 정책 변화로 인해 요구되는 서류가 늘어났습니다.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목록화하고
과거 게시물 중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다만 계정을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지우는 것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십시오. 둘째, 전문가 상담을 받으십시오. 특히 과거에 교통 위반, 세금 문제, 취업 관련 이슈가 있었던 분들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십시오.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이 올랐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여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셋째, 시위 지역이나 ICE 단속이 활발한 지역을 피하십시오. 미니애폴리스와 포틀랜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연히 단속 현장에 있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한인교회, 한인회, 이민자 권익단체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우십시오. 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합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십시오. 지금은 어떤 작은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비자 만료일, 갱신기한, 주소 변경 신고 등 모든 법적 의무를 정확히 지키십시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국 사회에는 여전히 이민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을 준수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2026년 미국 이민 정책은 분명 경랑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충돌이 일어나고 사무실에서는 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한인 이민 사회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아 왔습니다. 올바른 정보, 철저한 준비, 그리고 커뮤니티의 연대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